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전병칠 원장입니다. 전기 기능사 기출문제 같이 풀어볼 텐데요. 언제냐면 바로 2015년 사회에 출제된 문제들입니다. 2015년 사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본다면은 계산하는 문제가 전기 이론에서 약간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전기 기기와 설비에서는 계산하는 문제의 양이 줄어들었고 좀 쉬운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은 좀 일반적이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저랑 같이 문제 풀어보면서 어떤 문제가 어렵고 어떤 문제가 쉽고 어떤 문제에서 내가 조금 더 공부를 해야지 다음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이러한 판단의 계기로 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콘덴서의 정전 용량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주어진 보기 1, 2, 3, 4들을 쭉 읽어보니까 내가 무슨 말이었더라, 내가 아는 식이 뭐였더라,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사실 1번과 2번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문제에서는 3번과 4번을 주어졌죠. 우리가 콘덴서의 정전 용량이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인 식 C는 입실론 L분의 A,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유전율이고요. 그 다음에 극판의 간격, 그 다음에 극판의 넓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1번 문제는 풀 수가 있습니다. 지금 3번에 보면은 극판의 넓이에 비례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정전 용량이 극판의 넓이에 비례하게 되고요. 하지만 극판의 간격에는 어떻습니까? 간격에는 반비례하게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4번에서는 극판의 간격에 비례한다라고 되어 있죠. 잘못된 말이죠. 극판의 간격에는 어떻게 된다? 반비례한다. 이게 맞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2번. 전류에 의해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자기력선 방향을 간단하게 알아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기력선이라고 하면은 어떤 선에 전류가 흐른다. 그런데 그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바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이 자기장에 세기가 있고 자기장의 방향이 있죠. 일종의 자기장의 세기는 비오 사바르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하지만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의 방향은 우리가 오른손을 사용하는 앙페르의 오른손, 오른나사의 법칙이 사용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3번. 그림과 같은 RL 병렬 회로에서 R은 25옴, 오메가 L은 3분의 100옴일 때 200V의 전압을 가하면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가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보게 된다면은, 자, 저항과 그 다음에 유도 리액턴스가 있는 바로 그런 회로가 됩니다. 저항과 유도 리액턴스죠. 이때 저항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저항이 25옴이고요. 그 다음에 유도 리액턴스가 3분의 100옴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저항이 25옴, 그 다음에 유도 리액턴스가 3분의 100옴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가해주는 전압이 얼마? 200V의 전압을 가해주게 됩니다. 자, 그때 중요한 거, 그때 코일에 흐르는 전류, 코일. 그러니까 여기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게 저항이랑 유도 리액턴스가 병렬이기 때문에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구한다고 하면은 I는 R분의 V, R분의 25분의 200 하면은 금방 나올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 오메가 L에 흐르는 전류를 구했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 I를 한번 구해보자는 거예요. I는 뭡니까? 임피던스분의 V. 임피던스가 뭐예요? 여기서 오메가 L. 그러니까 3분의 100 분의 V 하면은 전압 200. 이렇게 되죠. 이거 계산 어떻게 합니까? 번분수라고 했죠, 제가. 번분수. 그러면 200이라고 하는 거는 1분의 200이랑 똑같은 거니까 분자, 분모 같이 붙어 있는 거 밑에 100분의 얼마? 위, 아래 해가지고 600.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이거? 6A가 되죠. 그렇죠. 답은 얼마? 6A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병렬이라고 할 때는요, 두 개 뭐 합성해서 이렇게 구할 필요가 없이 그냥 각자 가지고 있는 임피던스를 무엇으로 전압으로 나눠버리게 되면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의 3번이죠. 4번. 그림과 같은 회로의 저항값이 R1, R2, R3, R4일 때 전류가 최소로 흐르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4번 문제에서는 저항이 4개가 있대요. 하나, R1, 둘, R2, 셋, R3, 넷, R4 이렇게 4개의 저항이 있다고 합니다. R1, R2, R3, R4.
그러면은 이때 전류가 가장 적게 흐르는 저항이 뭐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한번 해보죠.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2, 여기 흐르는 전류를 I3, 그 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4라고 한번 해보죠. 그런데 R1은 가장 저항이 크지만 사실 I2, I3, I4를 세 개를 다 합친 전류가 흐르는 저항이기 때문에 얘는 아무리 크든 아무리 작든 상관없이 가장 큰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이 R1은 우리가 비교 대상에서 일단 제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세 개, R2, R3, R4 중에서 가장 전류가 적게 흐르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대답할 수 있겠죠. 어떤 거? 저항이 가장 큰 거. 그러니까 R1을 제외하고 이 세 개 중에서 저항이 가장 큰 쪽에 전류가 가장 많이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뭐 당연히 R2에 가장 많은 전류, 가장 작은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항이 가장 큰 쪽에 가장 작은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R1을 제외하고 두 번째로 저항이 큰 거 R2가 답이 되겠습니다. 5번. 그림에서 AB 간의 합성 저항은 CD 간의 합성 저항보다 몇 배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브릿지 회로가 나와 있게 되죠. 지금 저항의 형태가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넷, 그리고 다섯. 자, 이렇게 저항이 5개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쪽이 C가 되는 거고, 자, 이쪽은 D가 되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세로로 돼 있네요. 그쵸? 자, 여기는 A가 되고, 자, 이쪽은 B가 됩니다. 이때 각 저항의 값은 R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 A, B의 저항과 C, D의 저항을 한번 비교해봐라.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한번 비교해보죠. 일단 A, B의 저항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의 저항 값은 일단 R. 어떻게 됩니까? 일단 A, B의 저항은 브릿지 회로라고 볼 수 있는데 대각선의 곱이 서로 같기 때문에 이 세로 이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A에서 이렇게 가는 거 하나, A에서 이렇게 가는 회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R자리 두 개가 위아래로 있는 것과 똑같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그림이죠?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 둘, 자 이렇게 2R, 2R 이 그림과 이것이 사실 같다는 거죠. 그럼 이때 합성저항 어떻게 구합니까? 두 개가 똑같을 때 합분의 곱으로 하죠. 그러면은 자 여기는 이제 살짝 지우고 합분의 2R 플러스 2R 합분의 곱 2R 곱하기 2R은 자 여기는 얼마? 4R에 두 개 곱하기 되면 뭐가 됩니까? 4R의 제곱이 되죠. 자 그러면 이거 약분 되게 되면은 답은 R 하나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A, B의 저항은 R 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CD의 저항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CD 간의 저항을 한번 보도록 하죠. CD는 자 이렇게 세로로 나와 있게 되는데 세로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도 있고 이렇게 흐를 수도 있고 이렇게 흐를 수도 있고 이렇게 흐를 수도 있죠. 세 개가 있죠. 그러면 여기 ER, ER이 병렬로 된 구조 아닙니까? 그러면 분의 1 하게 되는 거죠. 저항이 병렬로 여러 개 있을 때는. 자, 그러면은 이때의 저항값 R은 2R 분의 1 플러스. 자, 이거는 뭐예요? R분의 1이죠. R분의 1 플러스. 다음에 2R분의 1 이렇게 놓을 수 있죠. 2R, ER. 세 개가 있으니까. 분의 1로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게, 얘는 2R이고 2R인데 얘는 R이니까 통분을 하려면 여기다 위아래 2에 곱해서 2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 4R 분의 얼마예요? 4가 되는 거고, 분의 1.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계산하게 되면요. 4R이 아니지, 2R이죠. 2R 분의. 그러면은 요거 약분되게 되면은 R분의 2. R분의 2는 얼마예요? 이거는 2분의 R이죠. 왜요? 번분수라고 했죠. 그쵸? 잘 모르시는 분들 기초석 한번 보셔야 됩니다. 2분의 R. 그러면은 요 R이랑 요 2R이랑 자, 두 개가 값이 나왔어요. 지금 문제. AB의 합성 저항은 AB의 이거는 CD의 합성 저항보다 몇 배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어요. 이건 R인데 이건 2R이니까 몇 배요? 여기에 2배가 되는 거죠. 답은 2배 2번입니다.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가 전기 기능사에서 2006년 이후로 처음 나온 문제예요. 그래서 솔직히 나 지금 이렇게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외우죠. 몇 배? 2배라고. 자, 6번 보겠습니다. 20분간에 87만 6천 줄의 일을 할 때 전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력.
자,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일을 뭘로 나누는 거? 시간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단위는 바로 초가 되는 겁니다. 초가 되니까 87만 6천 주를 몇 초 동안 작업한 거예요? 20분간 했다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 20분. 초로 하게 되면은 60을 계산하죠.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근데 킬로와트니까 나누기 1000, 공 3개를 이제 빼게 되면 킬로와트가 되겠죠. 아마 0.73 정도가 나오게 될 겁니다. 답은 0.73 킬로와트. 1번이죠. 7번 RL 직렬 회로의 교류전압 V는 VM 사인 세타 볼트를 가했을 때 회로의 이삼각 세타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뭐 삼각함수 가지고 그냥 딱 대입하게 되면은 나오는 거죠. 이쪽이 R이고 이쪽이 오메가 L. 그러면은 요 세타,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 탄젠트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밑변분의 높이죠. 그러면은 R 분의 오메가 L. 자, 이때 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아크 탄젠트. R 분의 오메가 L.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 2번이 될 수 있죠. 8번. 권수가 150인 코일에서 2초간에 1웨버의 자속이 변하다면 코일에 발생되는 유도기 전력의 크기는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권수 n이 150이라고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2초간 t 시간이 2초라고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phi 자속이 1웨버라고 알려졌습니다. 자, 이때 유도되는 기전력의 크기가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유도 기전력 E는 이 세 개 가지고 풀 수 있는 거 뭐예요? n dt분의 시간분의 d phi 자속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은 150 곱하기 t 시간 2초분의 얼마? 1 하게 되면 이거 얼마입니까? 75 나오나요? 그렇죠? 답은 2번이죠. 어때요? 쉽죠? 네. 9번. 평형 삼상 교류 회로에서 Y결선할 때 선간전압과 상전압의 관계는 얼마입니까? 자, 이거 뭐 많이 나왔던 거죠, 본문에서. Y결선에서 스타결선에서 자, 선간전압과 상전압. 선은 루트 3 곱하기 상전압과 같죠. 그러니까 이거 몇 배입니까? 루트 3배가 되죠. 답은 몇 번? 3번이죠. 3번. 네. 10번. 정전 에너지를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정전 에너지 W 에너지는 2분의 1 CV의 제곱이죠. 답은 1번. 자, 11번. R은 오hm, L은 3mH의 RL 직렬 회로에 200V, 그 다음에 60Hz 교류전압을 갈 때 전류의 크기는 약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1번에 우리가 전류 I는 임피던스분의 V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임피던스는 저항이 5ohm이라고 했고 L이 3mH라고 했으니까 임피던스는 어떻게 구합니까? RL 회로일 때 루트하고 R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L의 제곱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지금 임피던스를 구해보게 되면은 계산하게 되면 식이 좀 긴데 R 값이 5, 그러니까 루트하고 여기가 5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오메가 2파이F죠. 그쵸? 2파이 그 다음에 F 주파수가 얼마입니까 지금? 주파수가 60Hz 곱하기 L 값이 3mH죠. 그러니까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의 제곱 분의 지금 전압이 200V라고 하고 있어요. 200 계산하게 되면은 이게 밑에가 임피던스가 한 12.36 정도 나오게 될 겁니다. 제가 미리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전압이 200 하게 되면은 이게 한 16.17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16.17A. 답은 3번이죠. 12번. 원자 핵의 구속력을 벗어나서 물질 내에서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것.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거는 뭐 제가 여러분 강의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첫 번째 시간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죠? 자유전자. 13번. 복소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복소수라고 하는 것은 크기를 실수와 허수부에 나타내죠. 그렇죠? 허수를 제곱하면 음수가 된다. 복소수는 A는 A 플러스 JP 형태로 표시한다. 거리와 방향을 나타내는 스칼라와 양으로 나타낸다. 양이 아니죠. 스칼라와 일종의 벡터죠. 그렇죠? 스칼라 양이 아니라 크기죠. 크기. 14번. 자기 인덕턴스가 각각 L1과 L2인 두 개의 코일이 직렬로 가동 접속되었을 때 합성 인덕턴스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가동 접속되었을 때는 L은 L1 플러스 L2 플러스 마이너스 EM이죠. 이때 가동은 마이너스를 빼죠. 그렇죠? 차 동일 때는
플러스를 빼는 거고, 가동일 땐 플러스, 차동일 땐 마이너스. 그러니까 지금 가동이라고 하니까 플러스가 되어서 답은 4번이죠. 15번. 이 전력계법으로 삼상전력을 측정할 때 지식값이 P1은 200W, P2는 200W일 때 부하전력은 얼마가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삼상전력 측정할 때 그냥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두 개를 그냥 더하면 된다고 했죠. 너무 쉬워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역률 문제 같은 것도 또 나올 것 같아요. 사실 값이 두 개가 똑같으면 역률이 1이고요. 역률이 1이고, 그 다음에 한쪽이 2배이게 되면 0.866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역률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산업기사에서는 역률 문제가 나와요. 근데 기능사에서는 역률 문제는 안 나오고, 두 개의 크기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두 개 산수하시면 됩니다. 두 개 더하시면 돼요. 얼마? 400이 됩니다. 16번. 1cm 당 권수가 10인 무한 길이 솔레노이드에 1A의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솔레노이드 외부의 자장, 계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계산하려고 하지 마요. 어떻게? 외부에는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다? 빵이다. 여러분, 이 생각해봐요. 집 안에 보일러를 아무리 틀어도 집 밖의 온도는 얼마다? 관계가 없다.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답은 1번. 17번. 저항에 있는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한다. 자, 이와 같은 전류의 열작용과 관계가 가장 깊은 것은 무엇이냐?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한다. 우리 전선에도 금속체에도 도체에도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한다. 무슨 법칙? 바로 줄의 법칙이죠. 다음은 3번이죠. 18번. 다음 중 1볼트와 같은 값을 갖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실 1볼트라고 하는 것은 한 일이에요. 어떤 거? 전기량의 한 일. 전기량의 한 일. 근데 이거는 자, VIT로 나타낼 수 있고 한 일은 자 그러면은 근데 이거 IT라고 하는 것은 또 Q죠. 그러니까 Q분의 V에다가 Q를 곱하는 거니까 사실 이게 V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Q분의 한 쿨롱분의 한 1이 되는 겁니다. 답은 1번이죠. 19번. 등전이면과 전기력선의 교차 관계는 자, 이 문제도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많이 강조했던 겁니다. 어떻게? 직각으로 교차한다.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요? 직교한다. 그렇게도 이야기하죠. 20번. 전기 분해를 통하여 석출된 물질의 양은 통과한 전기량 및 화학 당량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1번. 전기량과 화학 당량에 비례한다. 21번. 슬립이 일정한 경우 유도전동기의 공급 전압이 2분의 1로 감소되면 토크는 처음에 비해서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이제 유도전동기의 토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유도전동기의 토크는 어떻게 됩니까? 무엇에? 전압에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동기전동기가 그냥 전압에 비례하게 되는 거고,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니까 만약에 이 전압을 줄인다면, 전압을 어떻게 줄여요? 2분의 1로 감소한다면, 이 전압을 2분의 1로 감소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4분의 1이 되는 꼴이죠. 답은 4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답은 4번이죠. 22번. 그림은 전력 제어 소자를 이용한 위상 제어 회로이다. 자, 전동기의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가 부분에 사용되는 소자는 무엇인가? 그냥 우리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트라이액입니다. 트라이액. 왜 그러냐? 자, 지금 문제에서 답이 사실상 주어졌는데 지금 사인파 교류를 주어진다고 하죠. 그렇죠? 지금 주어지는 전압이 사인파 교류예요. 그럼 사인파 교류니까 이 교류를 제어할 수 있는 소자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 본문에서 교류를 제어할 수 있는 소자는 이름이 뭐로 끝난다고 했습니까? 사실 뭐 정확한 다 100%는 아니지만 이 시험에서는 주로 이렇게 뒤에 AC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트라이액이라고 하는 게 교류를 제어할 수 있는 소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다음은 변압기 극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1번. 우리나라는 감극성을 표준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2번. 1차와 2차 권선에 유기되는 전압의 극성이 서로 반대이면 감극성이다. 서로 반대이게면요, 가극성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거죠. 23번. 자, 이렇게 코일이 변압기 이렇게 있게 되죠. 자, 이렇게. 그럼 여기가 플러스를 줬을 때 얘가 플러스가 되는 거. 이게 바로 감극성입니다. 감극성. 그런데 여기 전압이 여기가 반대가 되면 그거는 가극성이라고요. 우리나라는 여기와 여기가 같은 걸 사용한다고요. 그게 감극성이라고요. 답은 2번이죠. 24번. 그림에서와 같이 1, 2의 양자극 사이에 전류자를 가진 코일을 두고 3, 4의 직류를 공급하여 XX바를 축으로 하여 코일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고자 한다. 1, 2의 자극 극성과 3, 4의 전원 극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 문제가 안 좋은 문제였어요. 이게 답이 두 개가 나왔죠. 답이 두 개. 자, 지금 문제 이렇게 되죠.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고 싶다고 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그러면은 시계 방향으로 하면 여기 N이고 여기가 S일 때, 자, 시계 방향. 발, 좌, 전. 왼손이 전동기죠. 자, N 이쪽으로 가고, S 이쪽으로 가고. 힘이 위로 가야 되니까 전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쪽이 나오는 쪽, 이쪽이 이제 들어가는 쪽.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1번이 N극, 2번이 S극. 자, 그 다음에 3번이 전기가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4번이 플러스. 이렇게 하면 이제 답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해도 답이 된다고. 이걸 완전히 반대로. 얘를 S로, 이거를 N으로. 이것이 들어가는 쪽, 이거 나오는 쪽. 이것도 답이 된다고요. 그럼 몇 번? 3번도 답이 돼요. 그래서 들어가니까 이거 플러스 가해주는 거죠. 그래서 답은 두 개. 2번과 3번 중복 정답입니다. 이 문제는. 25번 전격이 만 볼트 암페어. 만 킬로. 만 볼트 암페어. 그 다음에 만 볼트죠. 만 볼트. 전격이 만 볼트. 그 다음에 500 암페어. 역률 90%의 삼성 동기 발전기의 단락 전류는 얼마가 됩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단락 전류라고 하는 거는 쇼트 됐을 때의 전류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S가 쇼트죠. 이거는 전격에다가 단락 B, K를 이제 곱하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전격은 얼마입니까? 전격 전류가 지금 500A예요. 자, 근데 단락됐을 때는 얼마입니까? 이 단락비가 얼마예요? 1.3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1.3. 그냥 두 개 곱하면 되겠네요. 500 곱하기 1.3 하면 얼마죠? 650. 650. 뭐 그냥 문제 풀 것도 없네요. 26번. 그림과 같은 분산 기동형 단상 유도 전동기를 역회전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자, 단상 유도 전동기를 역회전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닌 거. 한 번 이것도 나왔었죠. 그렇죠? 자, 주코일. 그러니까 운전 권선이나 그러니까 주코일 운전 권선이나 기동 권선 둘 중에 하나를 반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게 역회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 3, 4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1번 딴 얘기하는 거죠. 원심력 스위치를 개로 또는 패로 한다? 이건 잘못된 얘기죠. 27번 다음 중 병렬 운전 시 균합선을 설치해야 하는 직류 발전기는 무엇입니까? 균합선. 평복권 발전기 설치합니다. 28번 두 대의 동기 발전기 AB가 병렬 운전하고 있을 때 A기의 여자 전류를 증대시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A 발전기가 있고, 자, 이쪽에 B 발전기가 있습니다. A 발전기의 여자 전류를 증가한다고 합니다. A 발전기의 여자 전류를 증가한다고 해보자. 그럼 여자 전류 증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얘가 이제 자속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속이 증가하게 되면 전기가 많아지게 되죠. 유기 기전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유기 기전력이 증가하게 되면은, 그런데 이제 무효분 전류가 증가하게 됩니다. 전압이 높아지게 되는데, 무효분 전류가 증가하게 되고, 이 무효분 전류가 증가하게 되니까 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상 무효 전력이 증가하게 되고, 결국에는 역률은 어떻게 됩니까? 역률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얘는 이제 반대로 진상 무효분 전류가 증가하게 돼서, 자, 이때는 역률은 얘는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A는 낮아지고 B는 높아지게 된다. 이게 답이 되겠죠. 1번이죠. 29번 권선형에서 비례추위를 이용한 기동법은 무엇입니까? 비례추위는 농형 유도전동기에서는 사용하지 않죠.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사용하는 비례추위는 우리가 2차 저항 기동법이라고 합니다. 30번 전력용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용 개전 방식은 무엇입니까? 변압기에서는 차동 개전기. 차이가 나면 어떻게 된다? 동작한다. 그게 차동 개전기죠. 31번 다음의 정류 곡선 중 브러쉬의 후단에서 불꽃이 발생하기 쉬운 것은, 이거는 그 산업기사나 기사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기능사에서도 나왔습니다. 이게 정류 곡선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보세요. 이런 곡선이 있어요.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후단에서 발생하기 쉬운 거는 부족전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부족정류. 4번. 30번. 동기발전기에서 역류각이 90도 늦을 때의 전기자 반작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우리가 이 그림 계속 그려봤었죠. 어떻게? 자, 이렇게 십자를 그리고 전압, 전류, 이쪽이 발전기, 이쪽이 전동기. 지금 문제는 발전기니까 판 위에다 뭐 넣는다? 감자. 그리고 그 밑에다가는 증자. 자, 지금 역류각이 90도 늦을 때, 늦다고 하니까 무슨 작용이에요? 무슨 작용? 지상. 이렇게 가니까. 지상, 전류가 늦을 때, 여기죠. 전류가 여기는 90도인데 여기는 180도니까. 그때 무슨 작용? 감자작용이 일어나죠. 답은 4번. 33번. 유도전동기가 회전하고 있을 때 생기는 손실 중에서 구리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리에서 생기는 거. 구리가 저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 2차 권선의 저항손이 바로 구리손. 구리손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동이잖아요. 동손이라고도 하죠. 답은 4번이죠. 34번. 변압기의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변압기의 임피던스.
임피던스 전압은 무슨 시험일 때? 단락 시험일 때. 변압기의 단락 시험. 2차 측을 단락시켜 놓고 자 여기서 전류를 조금씩 올렸을 때 전격 전류가 흐를 때의 그때의 전압을 우리가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하는 거죠. 임피던스 전압은 뭐예요? 정상 전류가 흐를 때, 그러니까 전격 상태일 때 이 변압기가 깎아먹는 전압, 깎아먹는 전압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답은 1번이죠. 전격 전류가 흐를 때 변압기 내의 전압 강하. 35번. 다음 그림의 직류 전동기는 어떤 전동기인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무슨 전동기예요? A가 뭐라고요? 아마추어. F가 뭐예요? 필드. 그러니까 전기자. 그리고 계자가 서로 병렬로 되어 있는 거. 나눠 있는 거. 나눌 분권 전동기. 36번. 애벌런치 항복 전압의 온도 증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가? 항복 전압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항복 전압. 이거는 사실 제너 다이오드 같은 게 가지고 있는 특성인데 다이오드라고 하는 거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일반 다이오드 한번 보죠. 다이오드는 순방향일 때는 도통하게 되고 역방향일 때는요. 도통하지 않죠. 불통하게 되죠. 역방향일 때 언제까지 전기가 안 통해야 됩니까? 끝까지. 얘가 파괴될 때까지 역방향으로 전압 오는 거는 막아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오는 건 막아야 된다고요. 언제까지? 끝까지. 본인이 터질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PIV. 그래서 Peak Inverse Voltage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돼요. PIV 전압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류 소자를 고를 때 이 다이오드를 선택할 때 선택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PIV 전압이 PIV가 되겠는 거죠. 근데 제너 다이오드는 적절하게 되면은 그냥 통과시킨다고요. 그 전압을 뭐라 그래요? 항복 전압이라고 합니다. 항복. 웬만하면 그냥 통과시키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항복 전압이 온도가 여기 뜨겁게 여기를 따뜻하게 해주게 되면은 항복 전압이 어떻게 됩니까? 답은 증가한다가 됩니다. 증가한다. 답은 2번. 외우지 않아. 10번. 다음 그림은 단상 변압기 결선도이다. 1, 2차는 각각 어떤 결선이 되겠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1차, 2차 그림이 있는데 2차는 한 점에서 만나죠. 꼭지점이 있으니까 무슨 결선? Y 결선. 1차는요. 꼭지점이 없죠. 그러니까 델타 결선이 되겠죠. 델타 Y가 되겠죠. 38번.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용량이 작은 유도전동기의 경우 전부하에서의 슬립은 얼마가 되겠는가? 일반적으로 용량이 작은 경우에는 약 5에서 10%의 슬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이죠. 39번 60Hz 2만 kVA의 발전기 회전수가 1200rpm이라면 이 발전기의 극수는 얼마인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지금 2만 kVA 상관없어요. 왜? 동기속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만 있으면 됩니까? P분의 120F. 그렇죠.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NS가 얼마라고 합니까? NS가 1200. 그 다음에 주파수가 얼마? 60. 그럼 이거 얼마예요? 여기 P 얼마예요? 이렇게 공간 없으니까. 여기 되게 되면. 6이죠, 6. 6극이죠, 6극. 답은 1번이죠. 40번 변압기를 델타 Y 서로 다른 결선입니다. 델타 Y 혹은 Y 델타로 결선할 때 1, 2차간의 위상차는 얼마가 되는가? 답은 몇 번? 1번 30도. 41번 전선을 접속할 경우에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전선을 접속할 때 1번 접속 부분의 전기 저항이 증가되지 않아야 된다? 좋은 말이에요. 2번 전선의 세기를 8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된다? 아니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되겠죠. 80% 이상 감소시키지 않으면 80%까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뭐 전선에 힘이 남은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답은 2번이 잘못된 얘기죠. 42번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은 몇 ohm이어야 되는가? 우리가 그냥 3종하게 되면 100ohm, 특별 제3종하게 되면 얼마? 10ohm이 되죠. 답은 1번. 43번 전기 난방기구인 전기 담요나 전기 장판의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퓨즈는 무슨 퓨즈입니까? 난방용으로 되어 있죠.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니까 답은 그냥 우리가 어떤 센스를 발휘해서 딱 찍어도 답은 2번 온도 퓨즈가 되겠죠. 44번 가공 전선로에 지집을 해서 다른 지집으로 거치지 아니하고 수용장소 인입선 접속점에 이르는 가공선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조금 이제 그냥 문제 딱 보고서 아마 연접인입선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거 문제를 조금 잘 보시면은 가공인입선에서 분기하여 수용장소에 입구에 이르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할까? 이거는 가공인입선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다른 질문. 어느 인입구에서 어느 수용가의 인입구에서 분기하여 도중에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수용가의 인입구에 이르는 선을 무엇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연접인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이걸로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문제는 이겁니다. 이거. 가공인입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답은 2번입니다.
45번 합성수지관 공사의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좋은 얘기예요. 2번 좋은 얘기예요. 3번도 좋은 얘기예요. 4번 관 상호관 및 박스와는 관을 삽입하는 깊이를 관의 바깥 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할 것? 아니죠. 1.5배가 아니에요. 몇 배? 1.2배. 접착제를 사용한다면 몇 배? 0.8배가 되는 거죠. 다음 4번. 46번 전격전류 20A인 전동기 한 대와 전격전류 55A인 전열기 세 대가 연결된 분기회로 시설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전격전류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모터가 있는데 이 모터가 얼마? 20A. 그 다음에 히터가 있는데 이 히터가 얼마? 5A가 세대. 그러면은 자 여기에 있는 이 차단기, 여기 앞에 연결하게 되는 이 차단기는 용량이 얼마야 되는가? MC12. 이거 물어보고 있죠.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모터의 용량과 모터 이외의 용량을 비교했을 때 모터 이외의 용량이 맞다면 그냥 두 개를 더 하면 됩니다. 그런데 모터의 용량이 더 크다면은 모터의 기동 시 발생하는 기동 전류의 차단기가 트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20A, 즉 모터 용량의 몇 배? 3배를 해주고 자 거기에 나머지 기타 부하의 합을 해주면 됩니다. 15A가 세대니까 얼마입니까? 지금 15A 세대면은 이거는 15A가 되겠죠. 5A가 세대니까 15A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계산하게 되면 20A의 3배를 하게 되면 60A가 되는 거고 이 60에다가 더하기 15를 하게 되면 얼마? 75A. 그래서 여기 있는 배선용 차단기는 75A를 설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답은 얼마? 3번이죠. 47번 배선 설계를 위한 전등 및 소형 전기기계 기구의 부하 용량 산정 시 건축물의 종류에 대응한 표준 부하에서 원칙적으로 표준 부하를 20V 암페어 per 제곱미터로 적용해야 하는 건축물은 무엇입니까? 이번에 호텔. 48번 화약류 저장소에서 백열전등이나 청광등 또는 이들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를 시설하는 경우 전로의 대전압은 화약하는 곳 뭐만 설비할 수 있습니까? 조명 정도만 300V 이하로 설계를 해야 되겠죠. 다음은 4번. 49번 저압 연접 인입선의 시설 규정으로 적합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압 연접 인입선은 자, 분기점으로부터 몇 미터? 아까 얘기했죠. 분기점으로 몇 미터 반경 100m 이내에 설치해야 됩니다. 1번이죠. 50번. 다음 중 버스덕트가 아닌 것은 1번 플로어 버스덕트. 플로어는 바닥에 있는 거죠. 이거는 버스덕트가 아닙니다. 1번입니다. 51번 큰 건물의 공사에서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어 드라이브 핀을 경제적으로 고정하는 공구는 드라이브 이트 툴. 52번 사람이 쉽게 접촉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누전 차단기 사용 전압 기준은 몇 볼트 추가가 되는 겁니까? 1번에 60볼트를 초과하는 겁니다. 쉽게 접촉할 우리가 있는 곳에는요. 그 다음에 기준 우리가 누전 차단기는 150볼트, 그 다음에 300볼트 이하의 인입구가 있는 곳, 혹은 사람이 쉽게 60볼트 이상의 사람의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 혹은 습기가 있거나, 그 다음에 물이 튈 우려가 있는 곳에도 우리가 설치를 하게 되죠. 53번 동전선의 직선 접속에서 단선 및 연선에 접속되는 접속 방법은 무엇입니까? 1번 직선 맞대기용 슬리브에 의한 압착, 슬리브로 이용한 압착, 누르는 접속이죠. 54번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 시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의 매설 깊이. 차량이나 기타 중량에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는 1.2m, 받을 우려가 없다면 0.6m로 우리가 땅에 묻어야 되겠죠. 55번 접지저항 측정법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4번에 콜라우시 브릿지, 그 다음에 액체 저항도 콜라우시 브릿지입니다. 56번 전자접촉기 2개를 이용하여 유도전동기 1대를 정역 운전하고 있는 시설에서 전자접촉기 2대가 동시에 여자되는 상간 단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회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제 시퀀스 여러분들이 기능사 필기 붙고 기능사 실기하실 때 딱 우리가 할 수 있다고요. 어떤 거? 일종의 이런 거 있다고요. MC2, 그 다음에 MC1, 그 다음에 MC2, 어떤 거? 이거 우리가 인터록 회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4번이죠. 57번 금속관 공사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1번 400V 미만일 때 일종 접지? 말도 안 돼. 3종이죠. 400V 넘으면 특3종. 3번에 콘크리트에 매설하는 것은 전선관의 두께를 1.2mm 이상으로 한다? 이게 맞죠. 4번에 5개용 비닐 절연 전선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뭐 합성수지, 그 다음에 가요전선관, 덕트 다 똑같아요. 5개용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58번 과전류 차단기로서 저압전로에 사용되는 배선용 차단기에 있어서 전격 전류가 25A인 회로에 50A의 전류가 흘렀을 때 몇 분 이내에 자동적으로 동작해야 되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선용 차단기의 동작 시간은 30A 이하일 때, 만약에 2배의 전류가 흐른다 라고 하면 30에서 50A,
그 다음에 50에서 100A 이렇게 우리가 용량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분 안에 꺼져야 되고요. 이거는 4분 안에 차단되어야 되고 이거는 6분 안에 차단되어야 됩니다. 2배의 전력을 흘릴 때. 지금 문제는 뭐냐면 30A 이하의 경우에요. 얼마라고 했어요? 25A라고 했죠. 50A로 흘렀다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몇 배? 이거 2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30A 이하짜리가 2배 흘렀을 때 얼마? 2분 안에 돼야 되는 거죠. 답은 2번이 되겠죠. 59번 연피 없는 케이블을 배선할 때 직각 구부리기는 대략 굴곡반 지름의 케이블의 바깥 지름의 몇 배 이상으로 하는가? 6배. 단심일 땐 8배. 60번 특고압 계기용 변성기 2차 측에는 어떤 접지 공사를 해야 되는가? 일종 접지 공사를 해야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우리가 60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전기 기능사. 최근에 갈수록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응시자도 많고 그 다음에 합격자도 점점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꾸준하게 공부하고 여러분께서 그만큼의 노력과 정성을 쏟으셔야지 합격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단어, 용어들이 생소한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번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2번 보고 3번 보고 여러 번 자꾸 반복해서 보시고 저희 다산이도 함께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반드시 믿고 있습니다. 항상 함께하는 다산이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